자, 갈게요. 자, 제가 아까 8번까지 질문 받았고요. 69번부터 70번 질문이요. 70번이요. 자, 70번 가볼게요. 자, 70번도 어쨌든 문제에 조금 안목이 있으면 뭐가 보여야 됩니까? 우선 대부분 얘들아 평행 주는 이유가 뭘까? 닮음이야. 닮음이라고 하니까 얘도 아마 문제를 한번 나타내보자 이거야. 그림으로. 그럼 자, 이렇게 있고요. 얘랑 평행한 선은 이렇게 그었어요. 자, 그랬을 때 A, B, C가 요쪽 삼각형을 뜻하고 그 다음 여기가 D고 요 연장선과 만나는 걸 E점이라고 다 뒀대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요. 왜 AD랑 AC가 같다라는 걸 줬을까? 여기 길이를 도대체 나에게 왜 주는 걸까라고 봤어요. 자, 그래 놓고 문제가 뭘 찾아달라냐면 그 P점의 좌표, 얘를 아이고, 여기 2가 아니라 P점이네. P점의 좌표 좀 찾아줄래? 라는 거. 그럼 얘들아, 잘 봐. 너네 입으로 벌써 닮음이라는 걸 말했거든.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닮음이거든. 그치? 그럼 뭐 대 뭐야? AB 대 뭐는? BD는 BP 대 BC라고 둬도 되나? 왜? 큰 삼각형 대 작은 삼각형은 큰 삼각형 대 작은 삼각형이라고 둬도 되잖아. 그래서 너네들이 뭘 먼저 구할 거냐면 AB 거리 좀 구해볼게. 일단 우리 AB 거리가 뭐 나와? A좌표, B좌표 줬으니까 25 더하기 144. 그럼 169. 길이 뭐 나와? 13 나와. 그래 놓고 너네들은 사실은 BD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BD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D좌표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D좌표를 모르지만 BD 길이는 구할 수 있어. 어떻게? AC가 누구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AD랑 똑같다 했으니까 바로 AB에서 AC를 빼보자 이거야. 그래서 먼저 AC 거리부터 먼저 구해보자 이거야. AC 거리 구할게. 뭐 나오지? 16 더하기 9? 5 나오더라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BD 길이는 13에서 뭘 빼면 돼? 5. 그럼 8 나오겠네 라는 거야. 그럼 모든 길이가 다 구해졌어. 그럼 얘들아 우리 닮음비 쓸 수 있겠지. 몇 대 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13 대 8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야. 13 대 8. 그럼 이쪽도 13 대 8이어야 되는데 선생님 저게 13 대 8이면 설마 제가 저 P점을 아니까 또 BC 거리 구하고 BP 거리 구해서 13 대 8 써야 됩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야. 뭐냐면 얘들아 이게 13 대 8이면 13 대 여기가 뭐야? 5겠지. 그럼 우리 찾고자 하는 게 무슨 점이었어? P점이었지. 얘들아 이 P점을 잘 보면 B와 C를 뭐야? 몇 대 몇으로? 13 대 5로 뭐 하는 점이다? 외분하는 점이더라 라는 거지. 따라서 얘가 바로 B점과 C를 13 대 5로 바로 외분점을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지. 우리 B가 몇 컴마 몇이었어? 마5 컴마 마9고 그리고 C점이 지금 4 컴마 0이었거든. 자, 한번 외분점 구해볼까요? 뭐 분해? 빼면 8분해. 자, 곱하면 52에서 25 빼. 52에서, 빼는 게 아니지. 25를 더하는 거니까 77인가요? 맞습니까? 그리고 모분해. 8분해. 외분점이었지. 그 다음 뭐 나와? 없어지고 마이너스 45, 플러스 45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 문제가 뭘 구하라 했어? A에서 B를 빼달래. 그럼 8분의 뭐가 나옵니까? 32. 답은 4.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 답은 5번이죠. 의외로 좀 간단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평면좌표나 원방이나 직방을 할 때 자꾸 외분점을 설명하는데 사실 원래 되게 위험하거든. 외분점은 교육과정 외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중앙여고 올 객관식 명지고도 단답형이 서술형 있었나? 단답형이었지. 단답형 2대 부호랑 똑같이. 그러니까 외분점 그냥 공식 쓰세요. 그 대신 까먹지 말고. 자, 다음 또 혹시 이제 70번까지 빨리 마무리 합시다. 자기 죽어도 앞에 거 질문해야겠다. 65번. 자, 65번 한번 가볼게. 저는 이거를 만약에 질문을 안 했으면 칭찬하는 거야. 왠지 알아? 이거 주간 테스트잖아. 그대로 내가 냈었잖아. 이거 주간 테스트 혹시 그 문제 기억나요? 이렇게 삼각형 거꾸로 뒤집어 엎은 거? 그 문제랑 사실 똑같은 거거든. 자, 한번 가볼게. 지금 보면 을이라는 놈은 여기서 0, 몇에 있습니까? 3에 있어요. 그리고 갑이라는 놈은 몇 몇에 있습니까? 마 4, 0에 있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지. 뭐
을은 이렇게 속도로 움직일 때 갑은 어떻게 움직인다. 근데 대부분 그런 문제들 보면 뭐를 알려주죠? 속력을 알려줘요. 시간당 얼마씩 움직인다라고.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안 알려줘요. 그냥 얘 얼마씩 움직여. 얘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는 거야. 시간당. 근데 더 웃긴 거는 갑은 심지어 그냥 을이 움직이는 거 속도보다 5배 더 빨리 움직여 라고만 알려준 거야. 그럼 도대체 저걸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속력을 A라고 한번 더 볼게. 그럼 물어볼게. 을은 시간당 A씩 계속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제이야, 얘가 요쯤에 도착했을 때 좌표를 0, 뭐라고 쓸 수 있지? 3-A라고 둘 수 있을 거야. 만약에 속력이 2면 1로 내려왔을 거고, 속력이 5면 -2로 내려왔을 거고. 이해 가십니까? 근데 갑은 이 빗면을 타고 움직이다 보니까 5A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속력이 5배 빠르다라고 했거든. 근데 얘들아, 웃기지? 얘는 좌표점으로 나오고, 얘는 빗면의 길이로 나와. 그럼 도대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거야. 잘 보세요. 4, 3, 5. 닮은 빛. 삼각비죠, 삼각비. 그러면 얘도 이렇게 내리면 4, 3, 5여야 되거든요. 닮음으로. 그럼 여기는 무조건 몇 A예요? 4A. 여기는요? 3A라고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이 좌표만 나타내면 돼. 이 좌표는 시간이 갈수록 마사로부터 4A씩 어떻게 돼요? 커지니까 몇 컴마? 마사 더하기 4A 컴마. 원래 0에 있던 놈이 점점 올라가니까 몇으로? 3A로. 그게 바로 갑의 위치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가 갑과 을 사이 거리니까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하면 아시다시피 A에 관한 몇 차씩? 2차씩 나올 거니까 완전 제곱식 고치면 끝.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한번 구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또 빨리 앞에 거 마지막 기회입니다. 질문하세요. 69번이요. 자, 69번. 자, 69번은 이렇게만 힌트 줄게요. 혹시 내분점 구해보셨어요? 내분점 구했어? 그럼 분모가 뭐로 나와? 그 2차씩 더한 걸로 나오겠지. 요거 분해로 시작할 거야. 민영아, 당연히 너 알지?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그럼 자, 내분점 구했다고 칠게. 근데 문제가 이 내분점이 어디 사분면에 있어야 된대? 이 사분면. 그럼 최소한 이 내분점의 x좌표는 무슨 부호가 나와야 돼? 얘는 플러스가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 혹시 이 n값은 자연수라고 했는데 얘 혹시 아세요? 얘?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 1학기 기말고사 범위 아니지. 2학기 기말고사 범위거든요. 얘가 대표적인 무슨 식인지 아세요? 이 식이? 이게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에요. 우리 명제 마지막 파트. 근데 이게 왜 절대부등식입니까? 아마 개념 들었던 거 기억나나? 부등식 중에서 왜 앞에 절대란 말이 왜 붙죠? 항상 말이 성립하니까. 그럼 여기다가 너네가 좋아하는 어떤 n값을 넣든지 간에 얘는 항상 0보다 어때요? 클 수밖에 없어서 절대부등식이에요. 근데 왜요? 판별식 써봐. 짝수 공식만 써봐도 b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아서 그래프가 공중에 붕 떠 있거든요. 그럼 항상 0보다 커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전체가 마이너스인데 분모는 플러스니까 전혀 관여를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디만 쳐다봐라? 분자만 쳐다봐라. 얘는 분자가 음수면 되고 분자가 양수면 되더라라는 거지. 따라서 이 두 개의 공통 범위가 바로 정답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다음 또 앞에서 뭐 없어요? 여기서 월목반, 화금반 애들이 질문 많이 했던 게, 뭐 여러분들이 질문한 게 거의 다 질문 많이 나왔는데, 뭐 50번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51번도 많이 나왔는데 51번 생각보다 엄청 쉽고요. 그 다음에 39번은 애들이 이제 말 뜻을 이해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학교 시험에서도 무조건 문장제 나올 거예요. 39번 문제나 46번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속도 알려주고 어디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어. 건물을 어디다 지을 거야. 이런 문제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제발 부탁인데 좌표 평면으로 갖고 가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질문이 나왔었던 게 여러분들 했던 거 다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앞에 공통에서도 21번 아직도 질문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21번. 좀 안타깝죠?
이거 제가 총괄평가, 주간 테스트에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어디다 무조건 P점이 무게중심이다라고 했던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없습니까? 그럼 저 도형의 이동 설명하고, 남은 시간은 유사문항을 풀린다든가, 하도록 할게요. 자, 도형의 이동 한번 가볼게. 자, 책 한번 보시면 도형의 이동은 제가 딱 다뤄줄 게 한 4개인가 5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도형의 이동이 앞에 있는 원방, 직방, 평면 좌표가 완벽하게 이해돼야 그게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형의 이동을 공부하다 보면 앞에 있는 직방, 원방, 평면 좌표가 한 번 더 공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유형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안 할게요. 우리 대칭 이동, 여러분들 평행 이동하면은 당연히 두 가지로 나눠지죠. 바로 점이냐 함수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우리 점을 평행 이동하면 부호를 어떻게 한다? 그대로 갖고 가지만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바로 뭐다? 원, 직선, 그 다음에 포물선 등등등. 사실상 점 빼놓고 수학에서는 나머지는 다 함수예요. 그래서 점을 빼놓고 모두 다 평행 이동하면 뭐 한다? 부호 반대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표현 방식을 수학에서는 이렇게 주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뭐 x 플러스 a, y 마이너스 b 이렇게 주는데 함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함수의 앞 글자를 따와서 펑션이라고 준다라고 했어. 그래서 는 0을 이렇게 움직였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해석하는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지. 식은 똑같아 보여도. 얘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지만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움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행이동과 항상 플러스로 나오는 게 바로 대칭이동이겠죠. 여러분들 대칭이동 총 몇 개 배웠죠? 첫 번째 x축 대칭, 두 번째 y축 대칭, 세 번째 원점 대칭, 네 번째 y는 x 대칭,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대칭 이동하면 5개가 일단 기본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특수꼴 2개를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얘가 좀 특수한 꼴이고 아마 그 2개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는 출제된다는 거야. 적어도라는 건 뭐였지? 2개 다 출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선생님, 이 대칭 이동 중에 특수꼴 2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가 바로 점대칭이고, 점대칭은 난이도가 하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선대칭이다라는 거야. 자, 점대칭은 말 그대로 어떤 A점이 있는데 그 A점을 P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달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이 학생과 대칭, 나를 이 학생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달래. 그럼 딱 봐도 나와 이 학생의 거리만큼 그 뒤로 물러나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AP, 그 다음에 BP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똑같더라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나? 이거 거리로 풀면 바보 소리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모르는 문자는 2개, A, B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방금 말했듯이 거리가 같다라는 건 이 점은 A와 B의 무슨 점? 중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점대칭은 중점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포물선 하나 줍니다. 포물선 위에 점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한번 대칭 이동해달라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꼭지점이죠. 그래서 꼭지점을 체크하고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이쪽에 와서 찍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 꼭지점부터 먼저 찾겠죠. 왜? 얘와 얘의 중점이 얘일 거니까.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점 대칭하면 점이 나오거든요. 그럼 당연히 포물선도 점 대칭하면 포물선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게요. 자, 꼭지점을 얘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쪽으로 와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점을 얘에 대해서 대칭하면 여기 와요. 이 점을 여기에서 대칭 이동하면 여기 와요. 이 점을 대칭 이동하면 여기 와요. 이 점을 이거에 대칭하면 여기 와요. 여기. 자, 선생님, 그러면 이걸 점을 타다다다다다다 찍어보잖아요? 그럼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모양이 엎어진 꼴이 나와요, 포물선은. 기울기가 반대 나와요, 포물선은. 그래서 대부분 이쪽이 만약에 아래로 볼록 플러스면 얘 마이너스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를 만약에 점 대칭하면요, 당연히 뻔하죠.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달래. 그러면 여기에 찍히고요. 여기에 찍히고요. 여기에 찍히고요.
여기에 찍히겠죠. 그럼 그 점들을 다 이어보면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된 또 포물선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애들이 뭘 많이 실수하냐면 얘가 만약에 1,1이래.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2,4래.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이 포물선의 꼭지점을 쉽게 구해줘. 둘이 더해서 2로 나눴더니 2니까 3,7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애들이 무슨 실수를 하냐? 이래놓고 식 세워봐. 이렇게 세우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아까 아래로 볼록일 때는 아시다시피 점대칭을 하면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얘가 식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아마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원은 어떻게 됩니까? 원도 똑같아요. 원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달래요. 그럼 여러분, 원은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중심이죠. 그럼 따라서 얘부터 먼저 이동시켜 볼게. 여기 찍혀. 여기 찍혀. 여기 찍혀. 여기 찍혀. 그럼 결국 그 찍은 점들을 모아보면 요런 새로운 원이 나올 거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 그럼 원은 실수할 게 없겠네요. 왜? 포물선은 반대 모양이 나오는데 뭐 원은 갑자기 뭐 XY가 바뀐 점이 나온다든가 그럴 수는 없다 이거야. 얘는 그냥 중심 딱 찾고 그냥 바로 원방 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원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점대칭이동, 선대칭이동에도 반지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원은 웬만해서가 아니라 거의 100% 반지름은 안 바뀌어요. 웬만한 대칭이나 평행이동에도. 그래서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일단 첫 번째 특수꼴이 점대칭이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점들은 다 중점들이에요. 모든 점들의 다 중점이 가운데점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도 요 앞에 있는 원과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가 나오겠구나 라고 찾으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선대칭 배워볼게요. 자, 선대칭은 애들이 왜 어려워하냐면 머릿속에서 그림은 그려지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 첫 번째가 이렇게 나와요. 요 A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좀 시켜줄래? 그럼 도대체 저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데칼코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이거를 꽝 접었다 피면 요 반대쪽에 B, A 다시가 찍히는데 저 A 다시를 찾아달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접었다 폈기 때문에 요 거리와 요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접었다 폈으니까 그 선은 항상 수직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야. 그럼 대부분 있잖아. 1번, 2번, 3번. 저 세 개 중에 두 개 주고 하나 나머지 구하라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1, 2번 줄 테니까 3번 구해. 1, 3번 줄 테니까 2번 구해. 2, 3번 줄 테니까 1번 구해. 엄청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의 유형은 뭐예요? 라고 하면 대부분 1, 2번 줄 테니까 2번 구해라가 애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고 제일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선생님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시 하나 들어드리면 얘가 1,4고요. 일단 쉬운 거부터 할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접었다 펴달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야. 첫 번째, 얘를 A, B라고 두고 얘와 얘의 무슨 점이?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요 위에 있다 해서 식 하나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르는 문자 두 개니까 식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얘가 바로 기울기 누구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 그래서 모르는 문자 두 개, 식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들아, A점과 A 다시 점을 줬어. 이 점과 이 점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야 라고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이건 너무 쉽잖아.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럼 이 직선의 반드시 어떻게 찾아요? 우선 너 빨리 이거 기울기 찾아봐 라는 거야. 4분의 마이너스 1이네.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 그럼 얘는 기울기가 무조건 4니까 최소한 4x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와 얘의 중점 몇 컴마? 3,2분의 9가 여길 지나가니까 대입하면 되겠네. 해서 바로 대칭 직선을 찾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점을 직선에 대해서. 근데 우리 점 말고 또 뭐도 있겠어? 원도 있을 거야. 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 이쪽에 나올 거고. 포물선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모두 다 어차피 원에선 가장 중요한 게 원의 중심이고 포물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꼭지점이니까
점을 제외하고 원이나 포물선은 솔직히 말하면 선대칭도 굉장히 쉬워요. 왜? 그냥 얘랑 똑같이 풀면 돼. 반지름 안 바뀌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따질 게 없어요. 어차피 원이어도 중심 갖다 풀 거고 포물선이어도 꼭지점으로 풀 거라 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자, 가볼게. 근데 이거를 여기 대답하는 친구 있는지 봐볼게. 화금반에서는 한 명인가가 있었거든. 월목반에서는 두 명인가가 있었고 바로 이 선대칭 중에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거든. 무슨 뜻이냐면 1번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요 직선에 대해서 한번 접었다 펴보래. 그럼 얘들아 딱 봐도 무슨 모양 나올 것 같아? 데칼코마니니까 꽝 접었다 피면 노란색 직선 나오거든. 2번.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거 어떻게 풀 것 같아? 뭐해? 어떤 가게? 그러니까 그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우리 문제 풀었던 유형 있잖아. 이 예각도 맞고 어쨌든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우리 기억나나? 두 직선의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어떻게 풀었었지? 그치. 1번식과 2번식의 절대값이어서 문제 풀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 답이 두 개 나오잖아. 그 중에 하나가 얘야.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y는 2x 플러스 10을 y는 4x 2분의 1x 플러스 5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2번 직선 찾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일단 얘를 모르잖아. 그래서 얘는 fx라고 두면 아 선생님 절대값 2x 플러스 10은요? 아이고 우리 일반형으로 넘겨야겠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0이라는 식은요 절대값 fx랑 똑같고요. 그럼 우리는 안 그래도 이쪽을 두는 것보단 이쪽을 두는 게 좋으니까 fx를 쓰고 하나는 식 그대로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먼저 식을 쓸 거야. 그치? 근데 그게 누구 나와야 돼? 얘가 나오면 되거든. 근데 그럼 이 중에 누가 답입니까? 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첫 번째 얘가 예각이기도 하고요. 또는 얘가 지금 기울기가 뭐예요? 양수. 그러니까 아마 얘는 음수가 나왔을 거야. 아 그럼 그 중에서 음수 되는 거 제끼면 돼. 그래서 얘네 둘 다 일단 얘라고 두고 둘 다 그럼 너 식 두 개 나오잖아. 그 중에 기울기 양수인 거 대답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셨죠? 요게 바로 선대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뭘 설명했냐면 유형 1번 설명했고요. 유형 2번 설명했고요. 유형 3번 설명했고 유형 4번까지 설명한 거고 유형 5번이 바로 점대칭 유형 6번이 직선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유형 7번하고 8번하고 9번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유형 7번은 최단거리잖아요. 도형의 이동은 사실 도형의 이동의 꽃은 최단거리예요. 왜 그 그림을 갑자기 대칭 이동시키고 왜 평행 이동하냐? 최단거리 때문에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구해볼게요. 최단거리. 최단거리는 대부분 여러분들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직선의 최단거리죠.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한 지점, X축 들렸다가 어느 한 지점. 그랬을 때 요 주황색 길이의 최단거리 구해달라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했던 말이 떠오르시면 돼요. 어떨 때는 얘를 A, B라고 둔 다음에 얘까지 진짜 거리 구하고 거리 구해서 더하냐. 어떨 때는 얘를 대칭 이동해서 왜 직선될 때 구하냐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은 루트가 없는 채로 아마 물어볼 거다. 그랬을 때 무조건 직선을 이용해서 푸니까 둘 중에 아무나 X축 대칭 시켜가지고 요 파란색 거리가 가장 가까우려면 직선 될 때가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뭐 대표적으로 우리 19번 같은 문제고 20번도 보세요. 너네들 이렇게 휘어져 있는 내가 철사를 줬다고 쳐볼게. 이거 너네가 펴봐. 어떤 멍청이 같은 놈이 이렇게 피는 놈은 없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얘를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켜. 얘를 갑자기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켜. 이럴 일은 없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일자로 너네들이 철사를 피려면 얘를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얘를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대칭 이동한 직선을 다 지워주면 이거가 가장 가까우려면 뭐일 수밖에 없다? 직선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점 두 개를 하나는 X축 대칭 하나는 Y축 대칭 시키면 끝난다라는 거지. 근데 애들이 21번을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21번은 이런 문제죠.
어느 직선 하나 줍니다. 근데 대부분 y는 x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 뜬금없이 a, b, c 요 길이의 최소값 찾아달래. 둘레 길이에. 선생님 저거는 누굴 대칭 이동해야 됩니까? 그럼 얘들아 잘 봐봐.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용접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철사 세모 준 다음에 이 삼각형이 가장 둘레 길이가 짧을 때 찾아달래. 그럼 너네들은 무슨 생각하면 돼? 결국에는 여기에는 다 루트가 없네.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든지 일직선으로 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네들이 용접되어 있는 이 지점을 끊어.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이 길이 대신에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일로 갖고 오고 이 길이 대신에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일로 갖고 오면 최종적으로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생긴 직선. 요게 바로 삼각형 둘레 길이랑 똑같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일직선 될 때가 가장 짧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가끔가다 뭐도 물어보냐면요.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최소가 될 때 B점과 C점 좀 구해주세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애들이 이걸 한 번도 연습 안 했으면 항상 이 직선이 되는 최소값만 구해봤지 이 B점과 C점을 구해본 적이 없다 이거야. 근데 얘들아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이 파란색 직선과 이 주황색 직선의 뭐가? 교점이 바로 B고 이 파란색 직선의 무슨 점이? X절편이 C니까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교점과 X절편 찾으면 각각이 B점과 C점을 뜻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셨죠? 요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유형 8번 한번 가볼게요. 유형 8번은 저 같으면 낼 거예요. 학교 시험에. 왜 그러냐면 이게 특히 23번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다리 건설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최단거리 구해봐 라고 하면 이제 하도 학원 많이 다니고 과외 많이 배우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요. 어떻게든지 막 대칭 이동시켜서 직선을 잘 만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3번 한번 봐볼게. 자, 23번을 같이 문제 풀면 지금 요 가운데 강이 흘러가요. 근데 강 폭은 100m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A 지점에서 어딘가를 가서 강을 건너서 다시 B 지점을 갈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거리가 가장 짧게 되는 지점에 다리를 건설해 주겠대. 그럼 아직 이 다리의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어요. 어떤 바보가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면 되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 다리를 설치하면 얘가 오히려 더 길이가 길어지니까 총 거리가 늘어날 수도 있어. 그럼 도대체 선생님 저는 다리를 어디다가 건설해야 가장 제 거리가 가장 짧을까요? 라고 하면 얘들아 물어볼게 거꾸로. 다리 거리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저 강이 갑자기 호수가 범람해서 다리가 넓어지거나 가뭄이 일어서 뭔가 다리가 좁아지지 않는 이상 저 100m는 죽어도 안 바뀌니까 이 100m를 건들지 마시고요. 너네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를 흙으로 메꾸세요. 다리를 없애버리라고요. 다리를 없애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만큼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강을 0m로 만들어버려. 강제로 줄여가지고. 그럼 너네들은 A 지점에서 다리 입구, 다리 출구, 그 다음 B까지 가야 되는 걸 그냥 단순하게 A에서 여기 들렸다가 가면 돼요. 그럼 이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는 언제야? 뭐 될 때? 이렇게 가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 한번 거리 구해볼게. 자, 여기 거리 뭐 나와요? 여기 거리 600. 그리고 여기는 뭐 나와요? 800. 다리 없어요. 강폭 없습니다, 지금. 이해 가십니까?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 B 거리가 뭐 나오죠? 100은 너무 크니까 100 다 약분했어. 64에다가 36도 하니까 100. 그리고 루트 씌우면 10 나오지. 그 다음 다시 100 곱하면 되니까 1000이 나와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가운데 갑자기 다리를 건설해줘야 되니까 마을을 강제로 띄우세요. 그럼 몇 미터만 띄우면 돼요? 100m만 띄우면 되니까 100m만 더 멀어지면 되죠. 그래서 답이 1100m. 답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걔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줄인 다음에 직선 최단거리 구하고 마지막에 띄우면 돼. 그럼 얘가 어떻게 실제로 그림이 그려지냐? 요럴 때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100m가 이렇게 있으면 방금 여기만 톡 하고 떨어진 A로부터 요만큼 100m, 그 다음 B 요렇게 됐을 때 좀 더 말이 되게 그리면 한 요쯤에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얘를 붙여보면 이게 아마 일직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리를 대각선으로 설치하면 되지 않나요? 이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거기 보시면 다리는 강에 수직이 되게 설치한다는 거 써 있습니다. 아셨죠? 자, 유형 9번 한번 가볼게요. 와, 이거 진짜 많이 틀리던데. 너는 이번에 주간 테스트에서 20번 문제. 심지어 자기 유사문항 한번 프린트 보세요. 60번, 59번 문제. 와, 소름 돋아요. 59번을요, 한 번에 맞은 새끼가 없어요. 틀린 학생 중에. 59번 보면 대부분 베스트 오답이 4번이에요. 와, 4번, 뭐 2번, 난리 납니다. 대부분 이 59번 틀린 친구들은 뭔지 아세요? 국어 못해서요. 국어. 왜 그러냐면, 누구를 누구로 움직였을 때라는 말이 써 있는데 그걸 개무시하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우리 요건 아시죠? F가 아까 연습해봤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는 건 아시죠? 그럼 가끔 대칭 이동도 할 거고요. 뭐 더 나아가서는 뭐 Y는 X 대칭도 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거 과정은 알 거예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만약 여기서 여기로 갈 거면 얘는 Y축 대칭, X축 대칭,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시키면 되네 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짚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요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이 문제형은 무조건 맞으실 거예요. 첫 번째. 자, 이걸 되게 많이 질문해요. 자, 물어볼게. 우리 더하기랑 빼기 중에 누구 먼저 계산해요? 더하기부터라고.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혹시? 그 선생님 찾아가세요. 그때부터 문제야. 자, 가볼게. 더하기랑 빼기는 순서 상관없죠. 자, 더하기랑 곱하기는요? 곱하기. 곱하기랑 나누기는요? 근데 사실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곱하기랑 나누기는 누구부터 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았지만 사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순서대로 하세요라고 해. 순서대로. 왜? 곱하기랑 나누기는 순위는 상관이 없지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하라고 하거든. 그럼 잘 봐.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서는 누가 우선순위가 있을까? 아닙니다. 대칭이동입니다. 근데 사실은 얘도 우선순위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기본적으로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한 것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면 답이 반대로 나와요. 다르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누가 찐으로 답입니까? 라고 하면 대칭이동한 다음에 평행이동한 게 답이니까 여러분들은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애들 제일 많이 헷갈릴 때가 요럴 때예요. 막 요렇게 나왔을 때. 그럼 이제 애들 선택이로에 쓴단 말이야. 선생님 얘는요 뭐 평행이동 한 다음에 Y는 X 대칭 시켜요. Y는 X 대칭 시킨 다음에 평행이동 시켜요 라고 하면 먼저 Y는 X 대칭 시킨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먼저 X랑 Y를 먼저 자리 바꾸고 거기다 심지어 X축 대칭까지 했으니까 마이너스 Y로 바꿔주고 그 다음 Y축으로 얼만큼 옮겨요? 그냥 1만큼. 그래서 부호 반대로 들어가야겠죠. Y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대칭이동부터 하고 마지막에 평행이동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가다 막 이렇게 푸는 애들 많아. 어차피 나중에 여기 플러스 1 할 거니까요. 전 먼저 평행이동부터 할게요. 그래서 얘를 먼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먼저 옮기고 그 다음 X는 Y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봐 라고 했더니 이제 무슨 멘붕이 오냐. 선생님 그러면 XY만 자리 바뀌어요? 여기가 X자리고 여기가 Y자리니까 통째로 바뀌어요. 이걸 제일 많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럴 고민을 할 바엔 대칭이동부터 그 다음 평행이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그 유사문항 59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뭘 틀렸냐면 fx 주고요. gxy 주거든요. 그 다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누구를 어떻게 했더니 뭐가 나오는지. F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했더니 G가 나오는 건지 G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했더니 F가 나오는 건지 이 순서의 차이에 따라 답이 다르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 그 59번 문제는
G를 움직여서 F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아마 4번 나오신 분들은 아마 반대로 풀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딱히 이제 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수업 개념 진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